자, 여러분, 2단원 비교하며 읽기. 젓가락으로 시작하는 밥상머리 교육. 젓가락질 잘해야만 밥 잘 먹나요? 지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제 유형 베스트 먼저 볼게요. 첫 번째로 젓가락으로 시작하는 밥상머리 교육과 젓가락질 잘해야만 밥 잘 먹나요의 비교를 묻는 문제와 공통된 화제를 고르라는 문제. 두 번째로 젓가락으로 시작하는 밥상머리 교육과 젓가락질 잘해야만 밥 잘 먹나요? 각 지문의 근거를 묻는 문제와 내용상, 형식상 특징을 묻는 문제. 세 번째로 학습활동의 편집글과 젓가락으로 시작하는 밥상머리 교육, 젓가락질 잘해야만 밥 잘 먹나요를 비교하는 문제. 네 번째로 동일한 화제를 다룬 글을 비교하며 읽기의 의의를 묻는 문제와 다양한 글을 폭넓게 읽어야 하는 이유를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진짜 지문 분석으로 갈게요. 자, 앞으로 젓가락으로 시작하는 밥상머리 교육을 그냥 가라고 부를게요. 자, 젓가락질 참 특이하게 하네. 저러면 음식을 제대로 집을 수 있나? 자, 젓가락질이 가와 나의 공통 화제가 되고요. 지금 서투른 젓가락질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며 글쓴이의 생각을 인용하여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 글의 특징을 묻는 문제에 한 젊은이의 젓가락질을 본 글쓴이의 생각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식의 틀린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인용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생각을 드러낸 거죠. 얼마 전 식당에서 한 젊은이가 젓가락질 하는 모습을 보면서 든 생각이다. 손가락 사이에 끼어진 젓가락은 한치의 공간도 없이 서로 딱 붙어 있었다. 젓가락으로 반찬을 집어먹는 것이 아니라 끼어 먹는 수준이었다. 누가 보아도 젓가락질이 서투르고 이상했다. 자, 지금 젓가락질이 서투른 젊은이를 보면서 젓가락질이 특이하다, 음식을 제대로 집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긴 거죠. 자, 최근 밥상머리 교육이 주목받고 있다. 자녀의 인성과 학업에 유익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어른과 함께 식사하는 밥상머리에는 삶의 지혜가 풍성했다. 밥상머리에서는 올바른 식습관과 인성 함양이 저절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밥상머리 교육을 강조하면서도 가장 기본적인 젓가락질 교육은 놓치고 있는 듯하다. 자, 지금 자녀의 인성과 학업에 유익하다는 밥상머리 교육의 효과가 나타났고요. 올바른 식습관과 인성 함양을 할 수 있다는 밥상머리 교육의 효과 두 번째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글쓴이는 밥상머리 교육은 강조하지만 기본적인 젓가락질 교육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글쓴이는 젓가락질 교육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밥상머리 교육의 출발은 젓가락질 가르치기였다. 젓가락질을 못하면 못 배웠다는 흉을 들을 정도로 엄격히 가르쳤다. 그러므로 젓가락질 하는 것만 보아도 밥상머리 교육을 제대로 받았는지 판단할 수 있었다. 자, 지금 과거 밥상머리 교육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요즘 어린이들은 어떤가? 서투른 젓가락질 때문에 후루룩거리며 흘리며 먹는 경우가 많다. 기업들이 이런 사정을 눈치채고 젓가락질을 어려워하는 어린이들을 겨냥한 기능성 젓가락을 개발했다. 기능성 젓가락은 젓가락을 변형하여 젓가락질을 쉽게 하도록 만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기능성 젓가락은 편리함만 추구하고 젓가락에 숨겨진 힘은 깨닫지 못한 장난처럼 보인다. 자, 지금 글쓴이는 기능성 젓가락이 마치 장난처럼 보인다. 그냥 편리함만 추구하는 거다. 젓가락에 숨겨진 힘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거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그렇다면 대체 젓가락에 숨겨진 힘이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봐야겠죠? 자, 원래 젓가락은 막대기 2개면 충분했다. 젓가락질 동작은 겉보기에는 단순하지만 계속되는 뇌의 자극 과정이다. 자, 지금 젓가락질에 숨겨진 힘이죠. 계속해서 뇌를 자극해준대요. 젓가락질의 미세한 움직임은 유아기 및 어린이들의 성장 발육에도 아주 유익하다. 젓가락질을 바르게 하려면 손가락 각각의 관절과 근육의 정확성과 섬세함이 요구된다. 자, 지금
젓가락질 동작에 숨겨진 힘 두 번째로 성장 발육이 아주 유익하다. 그리고 세 번째로 손가락 각각의 관절과 근육의 정확성과 섬세함이 요구된다. 라는 게 나왔고요. 자, 특히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하는 쇠젓가락은 무거우면서도 가늘다. 당연히 젓가락질 하는데 더 정교하고 힘있는 손놀림이 필요하다. 쇠젓가락은 음식의 힘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때문에 자, 지금 쇠젓가락의 특징이 나왔어요. 음식을 원하는 대로 찢고 자르고 모으는데 탁월하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젓가락질로 김치를 찢는 것은 물론 손으로도 집기 어려운 작은 콩도 척척 집어낸다. 깻잎절임을 한 장씩 떼는 기술은 묘기 그 자체다. 고도의 집중력과 무게를 감지하는 예민한 손의 촉각은 달인에 가깝다. 지금 젓가락질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 여기 젓가락질의 힘이라고 하죠. 힘이 드러나 있는 거고요. 자, 이러한 정교한 젓가락질 덕분에 우리나라는 손을 위주로 하는 운동 경기에서 세계 최고이다. 양궁, 핸드볼, 골프, 야구 등의 경기력이 이를 입증한다. 국제기능 올림픽 대회 우승, 한치의 오차도 없는 용접 기술이 이루어낸 세계적 수준의 조성기술, 역시 젓가락질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자, 지금 가의 글쓴이는 젓가락질에 숨겨진 힘이 있다. 근데 기능성 젓가락은 그거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거고, 자, 그렇다면 젓가락에 숨겨진 힘이라는 건 뭐 뇌에 자극을 해준다, 성장 발육에 유익하다, 관절과 근육의 정확성과 섬세함이 요구된다. 그래서 이런 젓가락질 때문에 우리나라가 손을 위주로 하는 운동 경기에서 세계 최고다. 라는 식으로 지금 글을 전개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럼 마지막 볼게요. 우리 지역 초등학교들이 어린이들에게 바른 젓가락질을 가르치는 젓가락의 날을 운영한다고 한다. 정말 반가운 소식이다. 올바른 젓가락질 교육으로 미래의 세계 최고의 실력을 뽐낼 인재를 키울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자, 그래서 글쓴이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젓가락질 교육이 이루어지면 이제 미래의 세계 최고의 실력을 뽐낼 수 있는 인재를 키울 수 있게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마지막에 그런 점을 기대하면서 글을 마무리하는 거죠.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묻는 문제에 올바른 젓가락질 교육을 통해 세계적인 인재를 키울 수 있다는 옳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젓가락질 동작에 숨겨진 힘이 대체 무엇인지, 그래서 이렇게 숨겨진 힘을 통해서 젓가락질에 잘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인지까지 알아두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렇다면 젓가락질 잘해야만 밥 잘 먹나요? 본문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식사할 때마다 젓가락질 때문에 어른들에게 한 소리씩 듣는다는 친구는 하소연합니다. 자, 지금 도입 부분에서 글쓴이의 친구 얘기를 들어서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죠. 우리 가 같은 경우에는 젓가락질이 서투른 젊은이를 보면서 든 생각을 인용했었고, 나에서는 글쓴이의 친구 얘기를 들고 있습니다. 젓가락질을 못 배워도 밥만 잘 먹는다고, 그러고 보면 생각해 볼 만한 문제입니다. 정석에 가까운 젓가락질을 해야만 밥을 잘 먹을까? 표준 젓가락질을 따르지 않으면 식사 예절에 어긋나는 것일까? 지금 화제와 관련된 의문이 드러나고요. 글의 내용 전개 방식을 묻는 문제에 표준 젓가락질과 식사 예절에 관한 의문을 제기한 후 이를 반박한다는 옳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자, 우리 가에서는 젓가락질에 숨겨진 힘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글을 전개했다면, 이제 나는 과연 표준 젓가락질을 따르지 않으면 식사 예절에 어긋날까? 젓가락질을 잘 해야만 밥을 잘 먹을까? 하는 이 문제들에 대한 내용이 전개가 되겠죠. 자, 무거운 쇠젓가락을 한 손에 쥔 채 김치를 찢어내는 한국인들의 젓가락질은 같은 젓가락 문화권인 중국이나 일본에 견주어도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글의 관점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고르라는 문제에 젓가락을 사용하는 문화는 한국에만 존재한다는 틀린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러나 음식문화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 젓가락을 쥐는데 완벽한 표준은 없습니다. 다만 젓가락을 사용하는 한중일 삼국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기술은 있습니다. 위의 젓가락을 집게손가락과 가운데 손가락 사이에 끼우고 넷째 손가락과 새끼손가락으로 아래 젓가락을 받친 뒤 엄지손가락으로 두 개의 젓가락을 가볍게 눌러주는 방식입니다. 자, 우리는
젓가락의 완벽한 표준은 없는데 다만 한중일, 같은 젓가락 문화권인 한중일 3국에서 그냥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기술이 있을 뿐인 거죠. 중국에서 발원해 3000여 년 동안 역사를 이어온 두 개의 작대기를 요리조리 지어보는 과정에서 인류가 지혜를 짜모은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이 때문에 젓가락질의 정석 저자가 누구인지 그 저작권자를 찾아내는 일이란 단언하건대 불가능할 것입니다. 자, 결국 이 사람은 젓가락질에 정석이 없는데 왜 젓가락질을 잘 해야 하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국제표준화 기구에도 등록되지 않은 젓가락 사용법을 가지고 누가 젓가락질을 잘하네 못하네 따지는 도도한 움직임이 언제 비롯됐는지는 따져볼 만합니다. 한국인의 젓가락 숟가락 문화를 20년 가까이 연구한 주영아 한국학중앙연구원 민속학 교수는 자, 지금 엄청 권위 있는 인물의 말을 인용할 거예요. 자, 그러면 신뢰성이 획득되죠? 얼마나 젓가락질을 잘하는지 따지는 것은 일본에서 들어온 풍속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 애초에 젓가락질 잘하는지 따지는 거는 일본 풍속이고 애초에 젓가락질 잘하는 정석도 없는데 왜 이렇게 젓가락질을 잘해야 한다고 잔소리를 들을까요? 지금 이런 생각을 나의 글쓴이가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한국 문화에서는 숟가락에서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바른 젓가락질을 강조할 필요가 없는 이유 3가지가 나왔는데 첫 번째로는 완벽한 표준은 없다. 두 번째로는 젓가락질 잘하는 거 따지는 것은 일본에서 들어온 풍속이다. 세 번째로는 한국 문화에서는 숟가락에서 중요했다. 자, 이렇게 이 3가지 이유를 가지고 올바른 젓가락질을 강조할 필요는 없다를 주장하고 있는 거죠. 자, 밥과 국만으로 연명한 조선 민중에게 젓가락은 호사스러운 물건이었습니다. 잘게 썬 밑반찬을 푸짐하게 차려 먹던 양반님네나 소장하는 희귀품이었던 것이지요. 실제 예쁜 속화를 보면 민초들이 숟가락만 들고 밥 먹는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젓가락은 양반가의 남자가 아니면 가진 경우가 드물었고 양반 여성들도 숟가락으로만 밥을 먹었습니다. 그의 관점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고르라는 문제에 우리나라 양반과 민중들은 숟가락만 사용했다는 틀린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양반가의 남자는 젓가락을 사용했으므로 양반가 민중들이 숟가락만 사용했다고는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림까지 제시를 해주었죠. 반면 숟가락을 쓰지 않는 일본에서는 젓가락 사용법이 정교하게 발달했습니다. 근대화 이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젓가락질 교육 프로그램을 만든 것도 일본이고 최근 젊은 엄마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젓가락 교정기를 발명한 것도 일본이거든요. 일제강점기 이후 조선에서도 외식업과 근대적 위생관이 발달하면서 젓가락이 주목받게 되었다는 것이 주영아 교수의 추정입니다. 너 밥상에 불만 있냐? 라고 참견하던 옆집 아저씨는 일본에서 건너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젓가락질에 관한 잘못된 인식 여러분들이 한번 보고 넘어가면 되고요. 젓가락질을 잘 못하신다고요? 그래서 젓가락질 못 배웠냐? 라고 구박을 받으신다고요? 그럴 때에는 당당히 이야기하세요. 한국인의 어른 숟가락에 담습니다. 자, 여러분, 한국인의 어른 숟가락에 담습니다. 이 부분에 의미를 고르라는 문제가 꽤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식습관은 숟가락 위주였으므로 올바른 젓가락질을 강조할 필요가 없다라는 글쓴이의 관점이 드러나는 부분이고요. 해당 구절의 의미를 고르라는 문제에 한국 문화에서는 숟가락이 더 중요했으므로 올바른 젓가락질을 강조할 필요가 없다는 옳은 선지가 올바른 숟가락질을 가르치는 것이 올바른 젓가락질을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틀린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의 어른 숟가락에 담습니다. 이거에 대한 의미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면 되고 이거 그림도 출제된 적이 있어서 이것까지만 볼게요. 지금 눈을 가리고 코끼리를 만지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근데 이 할아버지는 코를 만져서 굵은 밧줄인가요? 하고 있고 우리 여기 아가씨, 소녀는 앞다리를 만지고 기둥인데요? 라고 하고 있고 우리 선비는 뒤에 약간 엉덩이 쪽을 만지면서 벽이에요? 라고 하고 있죠. 사실은 같은 대상인데
이들은 눈을 가리고 있어서 각각 다른 걸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코끼리를 본 적 없는 사람들이 눈을 가리고 코끼리의 일부만 만져보고는 실제 코끼리의 모습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어떤 화제와 관련하여 한 가지 관점에서 쓰인 글만 읽는다면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으므로 객관적이고 균형 있는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올바르게 판단하려면 화제와 관련된 다양한 관점의 글을 폭넓게 읽는 게 필요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와 관련된 문제 3개 정도만 풀어보고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볼 문제는 2번 문제예요. 여러분, 가는 이거 젓가락으로 시작하는 밥상머리 교육이고요. 나는 젓가락질 잘해야만 밥 잘 먹나요? 이 글입니다. 그래서 가와 나를 비교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2번 한번 풀어볼 시간 줄 테니 일시 정지 누르고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2번 같이 볼게요. 우리 2번에 적절하지 않은 거 4번이죠. 자, 가에서는 밥상머리 교육과 올바른 젓가락질 교육을 대조하고 있진 않죠. 다만 예전에 밥상머리 교육과 현대의 밥상머리의 교육이 달라졌다는 내용만 제시되어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4번이 적절하지 않게 되고 나머지 적절한 이유 보자면 1번 가와 나는 둘 다 칼럼, 논설문이에요. 그래서 형식의 공통점을 가지고요. 2번 가와 나는 젓가락질, 올바른 젓가락질 교육의 필요성이라는 동일한 화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3번 가는 올바른 젓가락질을 가르쳐야 한다는 입장이며 나는 젓가락질을 잘 못해도 괜찮다는 입장이죠. 따라서 가와 나는 화제에 대한 관점이 다르다고 할 수 있죠. 5번 나는 가와 달리 젓가락질에 대한 입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주영아 한국학중앙연구원 민속학 교수라는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하고 있으므로 적절하게 됩니다. 따라서 2번에 적절하지 않은 거 4번이고요. 10번 같은 문제가 출제가 조금 많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고 넘어가자면 자, 일단 나는 젓가락질 잘해야만 밥 잘 먹나요? 이 글이고요. 이 글의 관점과 유사한 관점을 드러낸 학생끼리 바르게 묶은 걸 찾는 겁니다. 자, 이것 또한 일시정지 누르고 한번 풀어봅시다. 자, 여러분 10번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유사한 관점 드러낸 학생 먼저 보자면 승탁이 나는 젓가락질을 잘 못해도 괜찮다는 입장이므로 젓가락질을 잘 못해도 밥만 잘 먹을 수 있으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승탁이는 나의 관점과 유사한 관점을 지닌 인물이라 할 수 있고요. 기한이 나는 젓가락질을 잘 못해도 괜찮다는 입장이므로 남들이 보기에 얼마나 정확하게 젓가락질을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기한이는 나의 관점과 유사한 관점을 지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적절하지 않은 친구들 보다면 동겸이
뇌 손상을 입은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재활치료법 중 하나가 젓가락질이라는 것을 근거로 들어 정교하고 올바른 젓가락질이 뇌 기능 발달에 도움이 되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동겸이는 가해 관점과 유사한 관점을 지닌 인물이죠. 진욱이 어렸을 때부터 젓가락질을 정확하게 배우고 훈련을 하면 손의 감각과 힘을 기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진욱이는 가와 유사한 관점을 가진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랑 비슷한 애는 신탁이와 기한이로 2번이 적절하게 되는 거죠. 자, 문제 보기 전에 일단 미음부터 보여줄게요. 그럴 때에는 당당히 이야기하세요. 한국인의 어른 숟가락에 담습니다라고. 여기가 미음입니다. 자, 미음의 의미로 알맞은 거 21번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21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우리 미음은 한국 문화에서는 젓가락보다 숟가락이 더 중요했으며 젓가락질을 잘하는지 따지는 풍속은 일본에서 들어온 것이므로 정확한 젓가락질을 강조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글쓴이의 입장을 드러내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식습관은 숟가락 위주였다는 의미를 드러낸다고 할 수 있으므로 4번이 가장 적절하게 됩니다. 나머지 적절하지 않은 이유 보자면 1번 젓가락질에 한국인의 정신이 담겨있지 않다는 의미고요. 2번 젓가락질을 잘하는지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음을 드러내는 거죠. 3번 밥상머리 교육은 가에 드러나며 가에서는 밥상머리 교육의 출발은 젓가락질 가르치기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5번 한국 전통 음식에서 한국인의 어를 찾을 수 있다는 내용과는 관련이 멀죠. 따라서 가장 적절한 거 4번이었고 우리는 바로 그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청중을 고려하여 말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제 유형 베스트 먼저 보자면 첫 번째로 말하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내용, 특히 청중 분석에 대한 문제. 두 번째, 말하기 불안의 원인과 대처 방법, 소진이의 말하기 불안의 원인과 친구들의 조언 내용을 묻는 문제. 세 번째, 소진이의 발표 내용과 평가에 대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학습 활동으로 들어가 보자면 자, 소진이가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제안하고 싶은 활동이 있어서 발표를 하기로 했죠. 그래서 어떤 거에 대한 문제냐면 점심시간에 음식을 많이 남기는 것 같아서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자, 근데 소진이가 어떻게 발표를 준비해야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선생님께 질문을 하네요. 선생님이 청중을 분석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 청중 분석에 대한 선생님의 조언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청중 분석에 대해서 잘 알아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청중이 주로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 청중의 관심사나 무엇을 원하는지, 청중의 기대와 요구, 인원이나 나이, 성별, 직업 같은 청중 분석 요소들이 드러나고요. 청중을 분석하면은 발표할 내용의 수준과 방향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되며 청중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청중 분석에 사용되는 요소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청중 분석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진이가 그러면 우리 학교 학생들의 특성을 파악하고 관심과 요구 등을 분석해 봐야겠어요. 감사합니다. 하고 얘기가 끝나죠. 그래서 발표를 준비할 때 청중을 분석해야 하는 이유는 발표할 내용의 수준이나 방향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청중의 공감을 끌어내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청중을 분석할 때 파악해야 하는 것들은 청중의 인원, 나이, 성별, 직업, 관심사, 기대와 요구, 주제와 관련된 입장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뭘 더 파악하면 좋을지 이건 한번 보면 되고, 자, 소진이네 동아리가 그래서 발표를 준비하려고 하는데요. 청중을 분석한 거 한번 볼게요. 일단 인원은 60명으로
중학교 1학년에서 3학년 학생들입니다. 성별은 남자가 32명, 여자 28명. 자, 기타, 사진, 영상, 통계 자료 등에 익숙하고요. 주요 관심사가 봉사, 환경, 게임, 음악, 급식, 우정, 진로 등입니다. 기대와 요구는 학교의 여러 문제 개선, 구체적인 실천 방안 제안이 있고요. 미리 얘기를 해주자면 소진이네는 발표에 사진이나 영상, 통계 자료가 2개 이상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청중 분석하기 이 기타 내용을 적용했다고 할 수 있고요. 주요 관심사 중에서도 환경과 급식에 관한 이야기를 다룹니다. 또한 기대와 요구에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안하고 있기 때문에 청중 분석이 잘 되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 소진이네 동아리는 인원, 나이, 성별, 매체 자료에 관한 선호도 등의 청중의 주요 특성과 주요 관심사, 기대와 요구를 분석하고 있네요. 그 발표 계획을 한번 볼게요. 원래 제목은 남김없이 먹어요인데 청중의 호기심을 자극하지 못하기 때문에 맛있게 먹고 희망을 키웁시다 라고 청중의 호기심을 자극하게끔 수정을 해야 하고요. 그 간단한 질문을 통해서 시작하고 한 달간 학생들이 급식에서 남긴 음식량 도표를 보여줘서 정보 파악을 한눈에 할 수 있게 하죠. 그리고 우리 학교의 음식물 쓰레기 문제 해결 방안 제안을 엄청 구체적으로 해주고 있죠. 그리고 우리 학교 학생들의 관심사인 환경 문제를 다루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빈곤국가 어린이를 후원하는 사진과 새싹 사진을 보여주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2번을 알아두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일단 소진이네가 청중의 관심과 요구를 어떻게 반영했냐면 일단 청중의 특성을 반영하여 도표, 사진, 영상 자료로 활용하려고 하고요. 청중의 관심사를 고려하여 급식과 관련된 질문으로 발표를 시작하고 환경과 관련하여 음식물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청중의 기대와 요구를 고려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안하려고 하죠. 그래서 청중의 특성, 관심사, 청중의 기대와 요구를 반영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알아놔야 되고 소진이네 동아리의 발표 계획을 묻는 문제에 청중의 기대와 요구를 반영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해야겠다는 옳은 선지가 청중의 관심사를 고려하여 진로와 관련지어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해야겠다는 틀린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함께 본 이 순서 중에서 조금 이상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자, 그 부분은 어디냐면 사랑, 5점. 왜냐면 4번은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데 5번은 쓰레기가 불러온 문제이니까 우리가 문제 해결 방안 이 순으로 가는 게 낫지 해결 방안 문제 순으로 가는 건 좀 별로죠. 그래서 4번이랑 5번 순서를 바꿔줘야 된다. 자, 이거 순서 바꿔야 되는 부분 묻는 문제도 출제가 되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아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발표 준비까지 했고 그럼 이제 발표를 하면 될 텐데 자, 그 전에 소진이가 걱정을 하죠. 많은 사람 앞에서 말해본 경험이 별로 없어서 긴장돼. 목소리도 작아지고 내용도 자꾸 잊어버려서 걱정이야. 자, 이게 바로 말하기 불안의 원인이고요. 이것은 말하기 불안의 증상이죠. 그래서 은수가 조언을 해주죠. 친구들과 이야기한다고 생각해봐 라는 조언. 그리고 성민이는 목소리가 작으면 다른 도구, 마이크를 사용하면 돼. 그리고 발표 내용을 요약한 카드를 만들어 줄게 라는 조언을 해주고요. 그래도 소진이가 계속 걱정하죠. 그래도 내가 잘못해서 망치면 어떡하지? 라는 말하기 불안의 원인이 드러나고 자, 은수가 연습할 때 찍은 영상을 보라고 조언해주고요. 성민이가 거울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표정을 짓고 시선 처리하는 방법을 연습하라는 조언을 해줍니다. 자, 여러분들 말하기 불안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법 바로 이 은수랑 성민이의 조언들 이 부분을 묻는 문제가 출제가 많이 되었으니 여러분들은 꼭 해당 부분에 조언을 잘 알아놓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소진이의 말하기 불안의 원인과 증상은 공식적인 말하기 상황에 익숙하지 않고 말하기 과제에 관련해서 망칠까봐 너무 과도한 부담을 느끼는 거고요.
증상은 목소리가 작아지고 발표 내용이 잘 기억나지 않아요. 그리고 발표를 망칠까봐 불안해하죠. 자, 이 부분을 알아두면 좋겠죠? 친구들이 제안한 방법, 이거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소진이의 발표를 보자면 우리 아까 제목 바꿨죠? 맛있게 먹고 희망을 키웁시다. 자, 심호흡을 하고 자신있게. 자, 이거 말하기 불안 대처 방법이에요. 그리고 처음은 질문으로 시작하면서 청중의 흥미를 유발하죠. 이렇게 친구들과 눈을 맞추는 것도 말하기 불안 대처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면서 우리는 학교 음식물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그래서 지난 한 달간 학생들이 남긴 양을 매일 측정해 봤는데 급식에서 남아서 버리는 급식의 양은 한 달 동안 계속 늘어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해서 영양사 선생님과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다. 자, 여러분들 소진이가 발표에서 활용한 매체 자료 이 특징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소진이는 첫 번째로 우리 그래프, 급식에서 나온 음식물 쓰레기의 양 도표를 사용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영양사 선생님과 학생들의 인터뷰 영상을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급식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 양이 늘다 보니 이것을 처리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아졌고 1년에 1,000만 원 가까운 돈이 든대요. 그러니까 발표 내용 요약 카드를 빠르게 확인한 뒤, 자, 우리 아까 친구가 발표 내용 요약 카드 만들어주겠다 했는데 진짜 만들어줬나봐요. 이거 말하기 불안 대처 방법이죠. 그래서 일단 음식물 쓰레기 양 때문에 처리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라는 문제점, 그리고 재활용되지 않는 음식물의 처리 방법으로 인해 환경오염이 발생한다는 게 문제점 두 번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읽으면서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 두 가지가 무엇인지 이렇게 잘 봐야 하고, 그래서 마지막에 자 여러분 이러면서 청중을 집중시키면서 청중의 기대와 요구를 반영한 세 가지의 실천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 해결 방안 급식 신호등, 두 번째 해결 방안 텃밭에 비료를 만드는 방안이고요. 세 번째 해결 방안 절약한 처리 비용으로 빈곤국가 어린이를 후원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매체 자료에 익숙했던 청자들을 위해서 지금 이런 예시 영상이나 사진 같은 거 계속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발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진이가 말하기 불안에 대처한 방법, 이거 정말 중요하고요. 발표 내용 묻는 문제도 출제가 됐는데 사실 이건 제시된 본문 읽고 풀어도 되니까 일단 여러분들 말하기 불안에 관련된 거는 조금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발표에서 제기한 문제와 해결 방안 한번 보면 되고, 매체 자료와 이 효과도 은근 문제에 출제가 되었으므로 여러분들이 이것까지 암기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와 관련된 문제 3개 정도만 보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우선 볼 문제는 11번 문제입니다. 기억을 고려할 때, 자, 기억 여기에요. 니은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는 문제고, 이거 풀어볼 시간 줄 테니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11번 같이 가자면 일단 니은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4번이죠. 점심시간에 음식을 많이 남기는 문제를 위해 청중을 분석할 때 청중이 사는 곳은 관련이 없으므로 분석하지 않아도 되는 요소입니다. 자, 나머지 1, 2, 3, 5번은 청중 분석의 요소인 청중의 인원, 나이, 성별, 직업, 관심사, 기대와 요구, 주제와 관련된 입장,
주제와 관련된 배경 지식의 정도, 소속, 사회적 지위, 학력 또는 경력, 가치관, 주제와 관련된 이해관계에 속하므로 적절하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볼 문제는 13번 문제입니다. 자, 13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 소진이의 발표랑 같이 보고 풀면 더 쉬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같이 볼 수 있으면 소진이 발표 그거 띄워놓고 청중을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청중을 고려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13번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13번 같이 볼게요. 우리 13번에 적절하지 않은 거 3번이죠. 자, 청중의 관심사에 진로가 있긴 하지만 발표에서 진로와 관련지어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부분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3번이 적절하지 않게 되고요. 나머지 적절한 이유 보자면 1번은 여러분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에서 급식과 관련한 질문으로 발표를 시작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번, 이 도표, 영상을 통해 매체 자료에 익숙한 청중의 특성을 반영하여 도표나 영상 등을 활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요. 4번, 우리가 먹고 남긴 음식이 환경을 위협하다니 정말 심각한 일이 아닌가요? 에서 청중의 관심사를 고려하여 환경과 관련하여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번, 이를 위한 첫 번째 방안인 급식 신호등, 두 번째는 마지막으로 이런 식으로 청중의 기대와 요구를 반영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게 되죠.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거 3번이라고 보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볼 문제는 16번 문제입니다. 자, 발표를 할 때 말하기 불안을 해소하는 가장 올바른 방법 찾는 거고요. 자, 이것도 풀어볼 시간 줄 테니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같이 볼게요. 자, 일단 가장 올바른 방법은 3번이죠. 중간중간 볼 수 있는 내용 요약 카드를 준비하면 내용을 잊어버릴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므로 말하기 불안을 해소하는 올바른 방법에 해당하고요. 나머지 적절하지 않은 이유 보자면 1번, 청중과 눈을 마주치며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이 말하기 불안을 해소하는 방법이고 2번, 목소리가 작으면 발표의 전달력이 떨어지므로 목소리를 작게 하는 것보다 마이크 같은 도구를 활용하는 게 좋죠. 4번, 시각자료를 활용하여 청중의 흥미를 유발하고 발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5번, 적절한 질문을 하여 청중의 참여를 끌어내고 발표 분위기를 편안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가장 적절한 거 3번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 이렇게 2단원 영상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문의사항은 유튜브 댓글로 달아주시면 되고 뒤에 나오는 구독 버튼을 누르면 자료를 더 빠르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 3단원 영상으로 만나도록 할게요.